WBC 한일전 대한민국 대표팀 그야말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지난 호주전에 이은 2연패죠. 대회 시작 전까지만 해도 김하성, 에드먼의 합류, 쇄신된 분위기 등으로 상당히 기대가 높았던 대회였는데 이강철호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 운용. 결국엔 제 생각엔 투수 운용이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를 너무 얕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차전 호주전에서 우리는 선발로 고영표를 냈죠. 역시 효과적이었습니다. 매우 좋은 투구를 보여주었어요. 물론 2점을 내주긴 했지만요. 이후에 나왔던 투수들이 원태인, 정철원이었는데 이 두 투수들은 그래도 잘 막아줬습니다. 이후 소영준이 문제였어요. 1사 2삼루를 만드는 걸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투수 김원중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김원중을 내는 게 맞았던 선택이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낸 투수가 양현종이었죠. 김원중, 양현종 두 투수 모두 하이 패스트볼을 많이 던지는 투수들인데 둘 다 높은 공을 던지다가 3런을 허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낼 투수가 없었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김광현, 구창모, 정우영 카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호주전, 한일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이강철 감독이 잘못된 마운드 운영을 해서 팀을 패배로 이끈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현종, 김원중 대신 김광현이나 구창모 그리고 그 이후에 정우영, 이용찬 카드를 꺼내들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얘기가 모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런 마운드 운영은 한일전을 의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운영이었습니다. 이강철 감독의 완벽한 미스였다는 것이죠. 호주전에 총력을 다한 것도 아니고 한일전에 총력전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둘 다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둘 다 놓쳐버린 셈입니다. 호주전에 김광현을 양현종 대신 투입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야수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시범 경기에서 홈런도 때린 김혜성이 두 경기 모두 선발 제외되었고요. 그 대신 나온 에드먼과 김하성은 모두 부진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두 선수의 수비덕을 봤다는 느낌도 전혀 받을 수 없었고요. 최정원 역시나 국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양의지는 반전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왜 굳이 최정을 썼을까요? 김혜성도 있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타선은 호주전 7점, 일본전 4점을 냈기 때문에 밥값은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뽑을 만큼 뽑았어요. 그것도 점수를 엄청 많이 내주고 따라간 점수를 뽑은 것도 아니고 타이트한 상황에서 뽑은 거 아닙니까? 야수 부분에선 크게 나무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백호 욕들을 많이 하시는데 강백호가 그래도 두 경기 연속 2루타도 때렸고 일본전 양의지 투런도 강백호가 2루타를 치고 출루하고 나서 강백호가 2루 주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수 파트, 투수 파트로 나누어서 이강철호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양준혁 레전드가 이번 한일전 대패를 보고 이런 말을 했죠. 너무 속이 상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괴감도 듭니다. 단기전에는 컨디션 좋은 선수가 나가야 하죠. 우리에게는 김혜성, 오지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메이저리거란 이유로 에드먼과 김하성이 부진하는데도 경기를 계속 내보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갔습니다. 네,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에드먼은 8타수 1안타, 김하성은 8타수 무안타 였습니다. 투수 운영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악수만 뒀습니다. 일본 타자들이 거의 대부분 좌타자인데 저같으면 김광현 다음으로 구창모, 이의리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경기가 다 넘어간 다음에 썼죠. 박세용도 그렇고요. 이강철 감독은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 식이면 국대 감독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양준혁 감독을 국대 감독으로 거기에 양준혁 감독은 호주전에 총력전을 다해야 했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양준혁 레전드의 코멘트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일본과의 전력차가 크긴 했지만 못 이길 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리드를 잡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사실 호주전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전력상 우위였습니다. 호주가 우리를 상대할 때 총력전을 하고 불뱃을 여러 투입시키는 벌떼야구를 펼쳤던 반면 우리는 김광현, 구창모, 정우영 이런 투수들이 모두 벤치에 있었습니다. 박세용도 그렇고요. 이용찬도 그렇고요. 특히 좌타자가 많은 일본을 상대할 때 김광현 이후 원태인, 곽빈, 정철원을 투입하고 이후 제구가 안되는 김윤식을 투입한 것이 결국 패착이 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철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강철 감독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선수들의 책임이 크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강철 감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
투수들이 재고가 안 잡혀서 볼넷을 내주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그리고 뭐 재고가 잘 안 됐던 김윤식, 이의리 이런 투수들 탓할 수 없는 게 김윤식은 타이트한 상황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김윤식 선발 투수잖아요. 어린 투수가 멘탈적으로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공인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의리도 뭐 불펜 투구 한 적이 있긴 한데 그때마다 아주 매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이의리는 뭐 경기가 다 넘어간 다음에 나왔으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실력 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참사가 아닙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에게 4대1로 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참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브라질이 잘하는 걸 아니까요. 우리가 06년 WBC 4강, 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09년 WBC 준우승, 2015년 프리미어 12 우승 같은 결과들에 아직도 취해 있어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한국과 일본 간의 수준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은 09년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고 우리는 오히려 더 퇴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현재 야구 인기는 08년 베이징 올림픽, 09년 WBC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뛰었던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중반생들이 이제 거의 대다수 은퇴를 하고 제2의 야구 선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황금 세대들에게 기댈 수 없고 이젠 정말 세대 교체를 이뤄내야만 합니다. 09년 WBC 에이스 투수 김광현, 이번에도 김광현입니다. 김광현이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13년의 시간 동안 한국 야구에서 김광현, 류현진을 능가하거나 근접할 수 있는 토종 투수들을 키워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09년 준우승할 때 어땠습니까? 역대 대한민국 WBC 명단에서 가장 평균 나이가 적은 명단이었죠. 그리고 그때 합류했던 선수들이 한국 국제대회들을 잘 이끌어 주었고요. 물론 투수진에서 좋은 투수 나왔죠. 그게 누굽니까? 안우진입니다. 솔직히 이번 대회를 보면서 믿을만한 투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뭐 나온 투수들마다 다 맞아대고 150을 넘긴 투수? 볼이 빠르다고 느낀 투수? 전 사실 볼이 빠르다고 느낀 것은 이의리 말고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의리는 제구가 되지 않았죠. 뭐 물론 다 제구가 안 됐습니다. 결국 믿을만한 투수는 안우진 뿐이었는데 그 투수가 없었으니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넘어가고요. 한국 대표팀 남은 2경기 꼭 이기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